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연일 민주통합당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근거로 든 문서 파일 2,619건 중에 80%가 넘는 2,300여 건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감탈이 있었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 감탈을 한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일단 오늘은 먼저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내일은 또 새누리당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북강서갑에 이번에 출마를 했죠. 전재수 후보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예, 선거 기간에 상당히 좀 바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건으로 좀 인터뷰를 한 이유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참여정부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 이제 불법 사찰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좀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할 때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 보고서를 취합을 하는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 경찰, 기무사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 모든 정보 보고서를 다 취급을 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전 정권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BS 새노조가 최근에 밝힌 2,600여 건이 넘는 그런 문건 가운데 80%가 전 정권의 자료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글쎄 왜 이렇게까지 80%면 상당한 수치인데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청와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이 80%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참여정부 80% 이 80%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직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업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공직감찰 자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발표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물타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다 이제 모아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야당하고 이제 정치적 공방을 벌임으로써 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표율 떨어지고 하니까 집권 여당이 유리해진다. 저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새누리당의 발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갖 정치적 수사를 다 동원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고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가 했던 간에 만약에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면 어느 정부도 다 이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그럼 일단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정부의 자료라고 하는 이 80%의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 기억에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 정보 보고서죠. 여기는 명백하게 직무 감찰 범위 내에 있는 자료이거니와 국정 운영상 필요한 각종 현안과 동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 노동계 현안, 최근 예술계 현안, 최근 언론계 현안 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정책에 대한 분석 자료, 물가 동향, 설을 앞둔 민심 동향, 이런 자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은 국정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이제
그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 합법적인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불법적인 민간 사찰로 몰아가는데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탓을 계속 하는데 예. 이거를 직접 담당했던 저 전재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참 의안이 벙벙해지는 예. 이런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 운영상 필요한 그런 뭐 감찰이냐 사찰이냐 다 이제 입장마다 쓰는 표현이 네. 다릅니다만은 그러면 그 80%에는 전혀 이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찰 내용은 없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 그렇다면 그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청와대 입장이라면 이제 이명박 정부 현 정권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20%와 앞서 말한 80%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정권이 예.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건 뭐냐면 민간인 사찰 문제 이거는 2년 전에 예. 김종익 씨라는 민간인이 예. 죄 없이 사찰당하면서 파멸 직전으로 몰렸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노무현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예. 사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 중에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했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 이명박 정권 20% 그 자료를 왜 그렇게 사찰 자료를 다 없애고 그리고 대포폰 사용해가지고 디가우징을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고 예. 그리고 이용호 비서관이 이제 자기가 몸통이라고 직접 밝히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제 압수수색도 늦게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자료 80%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었다면 예. 지금 정권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권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80%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사찰 자료 20%는 전부 증거 인멸 다 하고 예. 다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합법적인 공직 직무 감찰이었느냐 예. 아니면 그야말로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었느냐 예.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예. 예, 예. KBS 새 노조가 공개한 2000여 건의 자료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예. 중앙당에서 어떤 뭐 자료를 받은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예.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셔서 그 중에 80%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감찰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억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 이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의안이 벙벙한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야당에서 이제 보통 이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상황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해서 이제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좀 정도를 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명백하게 불법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과가 우선입니까? 여야 간에 지금 선거가 치열한데 지금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특검하자고 이러는 게 우선입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총선 직후에 곧바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18대 국회 임기가 이제 5월 말 끝나게 되는데 5월 말 이내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이 주장하는 특검은 준비 기간에 2달이 걸립니다. 최종 결과까지는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제기한 특검안에 대해서 마치 짜고 치듯이 청와대가 이제 수용 의사를 비쳤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은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 시간 벌기용이다.
이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김종익 씨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민간인 불법 사찰 부실 수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부분 이제 이명박 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총장이 불법 사찰 재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을 믿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재수사를 한다는 게 이 법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윗선, 배후, 몸통은 놔두고 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 그다음에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이영호 전 비서관, 이 사람 지금 꼬리 자르기, 짜맞추기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측면이 많이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지지부진할 것이 뻔한 이 재수사, 이거는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 요구도 물타기 하자는 것이고 정치검찰을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수사에 대한 것은 이제 부실 수사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검도 지금 이제 시간 끌기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뢰를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그냥 총선 이후에 그냥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총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불법 민간인 사찰에 시선이 다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결국은 새누리당 정권이 결국은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청와대가 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총선 국면만큼은 좀 그냥 벗어나보자. 일단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꼼수라는 것이죠. 국가가 개인을 사찰하고 협박하고 모욕 주는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명명백백 국민 앞에 이제 다 밝혀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은 좀 이번에 절실하게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법적 제도적 장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민간인 사찰 이 사건은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불통 정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고 사유화해가지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게 뒷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권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민간인 사찰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제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유린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기를 흔드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국가기관의 설치 근거에 직무 감찰 및 직무 범위가 다 범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불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불법들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어떠한 법 제도적 장치보다 최고 국정운영 책임자의 이 운영 의지입니다. 권력의 운영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민주주의를 체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이제 이슈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법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의 국정 운영 의지 이것이 향후 앞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제1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인 것이죠. 그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미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법 제도적으로 국가기관의 설치 근거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 직무 범위가 다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이상을 사용을 해서 국민 개개인을 사찰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법 제도적으로도 불법 이미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권력 운용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내일은 또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전재수 후보였습니다.